엄마의 눈물 할게. 우리는 지금 수필을 하고 있습니다. 수필은 뭐지? 형, 누나, 소개지. 형식이 없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적인 글이고요. 그리고 나는 글쓴이고요. 그리고 소재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개성적인 글이다. 소재가 다양하다는 건 다른 말로 신변잡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변잡기적. 그리고 개성적이고 대중적인 글입니다. 엄마의 눈물 장영희 선생님인데 장영희 선생님은 앞에 우리가 봤던 괜찮아라는 작품의 작가야. 장영희 선생님의 형편이 어땠어? 장애가 있었지, 그지? 이 장애 있는 딸을 위한 엄마의 헌신과 사랑이고요. 그리고 딸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의지입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짐 보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와, 10년 동안 방치했대. 대단하다, 그지? 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들을 필요한 거야. 꺼내야 할 일이 있어 10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다락 한 구석에 영희의 짐이라고 크다랗게 매직펜으로 쓰여진 상자가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이 영희의 짐 속에서 뭘 찾냐면 일기장을 찾는 거야. 여기서 어린 시절 썼던 일기장을 발견하고요.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 글을 통해서 유년 시절을 회상합니다. 유년 시절 회상합니다.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놓아둔 상자였다. 어머니 굉장히 어떤 성격 같아? 꼼꼼한 성격 같지, 그지? 다 상자 안에 다 모아가지고 보관해 놓으신 거야. 고등학교나 대학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노트, 시험지 등등 태고적 아주 옛날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 갑 하나에 끼어 있었다.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다녔던 때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아끼고 아꼈던 보물상자였다. 별로 우리 나중에 커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데 그때 아주 아꼈던 그런 물건들, 보물상자. 자, 보물상자. 소소하지만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거야. 소소하지만 이 글쓴이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보물상자를 보면서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요. 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병, 이런저런 상장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 어미자, 박기준, 김종래 씨들의 만화를 흉내내 그린 그림들, 정말 소사지, 그지?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희라고 쓰여진 일기장. 이 일기장이 과거 해상의 매개체입니다. 과거 해상의 매개체고 호기심에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이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체로 오히려 지금 나는 악필로 소문나 있다. 동생이 태어난 날, 또 딸이다. M&M 초콜릿 전쟁.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애 등 내용이 어떻게 같니? 무거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굉장히 가볍고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 가벼운 내용인 것 같아. 그 당시는 심각해 할 수 있었겠지, 그지? 재미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10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점점 추억에 빠져드는 글쓴이야. 점점 추억에 빠져드는 글쓴이고요. 일기는 매번 이제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음번엔 벼락 공부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라는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 그리는 곧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함이 재미있어 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자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엄마의 눈물 지금 자, 일기의 제목이면서 일기의 제목이자 이 글의 제목이지. 이 글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지. 이거 12월 15일 구체적인 날짜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어질 내용, 엄마의 눈물이 뭔지 이어질 내용이 엄마가 눈물을 흘렸나 보다. 내용을 대강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야기의 이제 분위기가 일기 속으로 이야기의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12월 15일 엄마의 눈물 이게 일기 내용이지.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있겠다. 겨울이고 연탄을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지. 6, 70년대지. 60년대고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바켓에 담고 계셨다. 밤새 눈이 왔는데 왜 연탄재를 담을까요?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염화칼슘 뿌리지. 옛날에는 연탄재를 뿌렸어요. 연탄재 어차피 그 쓰레기잖아. 그치? 연탄재를 갖다가 뿌리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었어. 연탄재를 뿌려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거야.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있고요. 엄마가 연탄재를 바켓에 그래서 담고 계시는 거야. 바켓은 양동이야, 양동이.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눈 위에 갈색선이 그어져 있었다. 자,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서 엄마는 미끄럽지 않게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야. 딸이 목발 짚고 가면 미끄럽지 않게 그 이로 그러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가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업고까지 와야 되는 거야. 장애가 있어가지고 목발 짚고 걷기 힘든 거야.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엄마가 눈물 흘린 건 아니야. 엄마가 지금 뭐하니?
땀 흘리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뭐같이 느껴졌다고?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엄마의 눈물인 거야. 실제 눈물을 흘렸다, 아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얻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오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하시면서 오셨을까? 한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자, 이 글쓴이가 소아마비야. 글쓴이의 처지가 드러난 거지. 글쓴이의 처지가 드러나고요. 처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엄마가 글쓴이를 업고 온 이유지. 일기를 보면서 입에는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데 누워 떡먹기라는 표현은 어떤 말일까? 일이 되기 쉽다는 거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할 수 있는 일. 소아마비는 진짜 쉽게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소아마비 다 고쳐가지고 내가 엄마 업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나 눈물이 났다. 투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든 일을 갖다가 할 때 투쟁이라는 표현 쓰지, 그지? 학교 가는 게 우리는 투쟁이 아니잖아. 그런데 글쓴이하고 엄마에게는 이게 투쟁인 거야. 글쓴이와 어머니에게 매우 고되고, 학교 가는 게 매우 고되고 어려운 일임이, 뭐가 어머니에게 학교 가는 게 매우 고되고 힘든 일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에 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는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간다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여, 왜요? 장애가 있으니까요. 글쓴이가 학교를 쉽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학교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항상 학교 가까이 이사 간 거야. 그래서 학교까지 고작 200~300m 정도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 버거운 거리래. 밑에 여기 줄치고 버거운 거리였다. 왜? 소아마비 때문에.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은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더 힘들겠지. 더 힘드니까. 등교가 더 힘들기 때문이지. 힘들기 때문. 아침마다 우리 6 형제는, 와, 형제도 많다, 그치? 옛날엔 다 이랬어. 60년대는. 제각각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어머니 가신 보면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를 신기는 일까지, 이거 다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야. 나를 등교시키기 위해
나를 글쓴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아침마다 어머님이 엄마가 했던 일이야.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린 5년은 또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업어서 데려다 주고 그게 끝나면 괜찮은데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그때 일종의 신경성 면허증 같은 것이 있었던지 어머니가 오시면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오시면 화장실은 별로 안 가고 싶어. 근데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항상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라는 말은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이런 뜻이야.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노심초사하신 거야. 틈만 나면 학교로 뛰어오시곤 했다. 야, 어머니가 왜 나의 화장실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이게 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오신 이유야. 어머니께서 학교에 자주 오신 이유고요. 자, 어머니와 내가 함께 글을 때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놀리거나 내 그림을 흉내내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들어갈 쯤에 이미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그거 뭔데? 아이들이 놀리는 거. 놀리거나 내 그림을 흉내내곤 하는 거. 이게 그것이지, 그지? 이게 그것이고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러 보조기 구두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굉장히 당당하고 긍정적인 글쓴이의 당당하고 긍정적인 모습이고 그러나 어머니는 쉽사리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로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헥 돌아서서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자, 왜 이럴까요? 여기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자, 어머니는 애들한테 이랬을까요? 놀리는 애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어린 시절 글쓴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행동이야. 어머니의 행동. 언제나 조신하고 맛없는 어머니였지만 어머니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품이야. 근데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어머니를 억척스러운 전사로 표현하지, 그지? 딸을 위해. 왜 억척스러운 전사로 표현할까요? 딸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강인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눈이 오면 눈 위에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뿐인가 글피타면 수술을 하고 두세 달씩 있어야 했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급할 때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급할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지금은 장애인 우선인데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했음을 알 수 있고요.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어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사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낸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운 적 없어. 어머니 눈물이 아니고 이마에 맺히는 땀을 보고 어머니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없는 가르침이었지만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어머니고 그리고 나약한 마음으로 세상의 온갖 시련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야. 극복하기 어렵다는 가르침.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 놓칠 수 없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식을 업고 눈물 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는 청계를 올라가는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깊은 한숨 짓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나님 같은 어머니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것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야.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이 글을 쓴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 정리해 볼게요. 가벼운 수필이지 경수필이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지. 해고적.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험적.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백적인 거고. 제재는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이고, 제재가 뭐니? 이야기거리, 주요 소재 일기장이고, 그리고 주제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감사함이고, 그리고 특징은 초등학교 때 쓴 일기를 소재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